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죠. 예. 이게 이제 네. 페이지로는 A4 용지로는 한 34장, 33장인가 예, 정도 되는 예. 분량이고요. 예.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텍스트였습니다. 예. 저는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법조를 이제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그 대화록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글쎄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 대화록 말고도 그 전에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그렇죠. 이제 예. 우리 저 봉지욱 방대한 기자 분량이죠. 네. 공개한 그것도 저도 하여튼 방대한 분량을 참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를 했는데 예. 이 기자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번 녹취록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미처 내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다니지만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이거를 뭐 검찰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거를 이제 뭐 허위 인터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글쎄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죠. 봤을 예. 때는 읽어보면 일단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첫째 지금 여기 지금 김만배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 파일 이거를 보도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틀린 거를 이제 예를 든 게 커피 타준 검사가 누구였느냐. 그 이제 당시 윤석열 중수이과장이다라고 이제 보도된 게 대표적으로 허위 아니냐라고 이제 처음에 들고 나왔는데 이 뭐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전혀 나오지 그렇게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아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인가요? 이제 그 조 씨가 네, 조우영.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변호사로 선임된 박영수 당시 이제 변호사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죠.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하죠. 거기서 예.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가서 그러면 그 커피를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타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박아먹의 검사 방에 가서 거기서 그냥 직원이 타준 커피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 녹취 그 녹음 파일에. 네. 그러면 이건 그 커피 타준 검사를 원래 허위라면 그거를 이제 당시 윤석열 중수이과장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만약에 그게 허위라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원래는 이 당시에 보도했던 거의 의혹의 본질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할 때 다른 그 불법 대출은 다 수사했으면서 유독 대장동 사업 관련된 그 부분은 기소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거는 2014년인가 15년에 다시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그 부분 가지고 기소를 해서 실형이 선고됐죠. 그렇죠. 그 대출 브로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사 무마된 거 아니냐? 그거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이 녹취록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약간 좀 과장된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허위다라고 말하기에는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일종의 후보 검증 보도예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허위 인터뷰를 기획을 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화록을 사실 최초에 이제 이걸 사건화했을 때 수사가 들어갔을 때 이 대화록을 허위 인터뷰라고 그렇죠. 사실 예, 명명을 했어요. 예. 이게 적절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검찰에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검찰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건을 명명할 때
이 수사 의도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이 그거를 검찰이 말한 그 이른바 수사의 이름 이런 것들을 쓸 때 별 고민 없이 쓰게 되면 이 검찰 수사 의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발 받아쓰기의 폐해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검찰에서 명명을 했어요. 사건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마치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초기에 그 검찰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처럼 마치 정말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론 조작 목적으로 이렇게 한 범죄처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뭐 그렇게 썩 그 부분에 동의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돈을 받고 그렇죠. 허위 인터뷰를 예. 해줬다 이거였어요. 예. 이게 전부 다 검찰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쓴 용어가 바로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용어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그렇죠. 좀 개념적인 용어를 쓰고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굉장히 약간 상당히 이제 전어스러운 용어를 썼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도 그 검찰발 그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냥 고민 없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예. 이 그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직후는 대부분 다 허위 인터뷰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처음에 그렇게 나갔었죠. 예. 예. 저희 한겨레 신문도 초기에 아마 기사가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별 고민 없이 이제 쓴 것 같고, 근데 이제 녹취록 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고 이제 판단을 다들 한 거죠. 아 네. 이거를 허위 인터뷰로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김만배 그다음에 신앙님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다. 그래서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수정을 한 부분이 있고 많은 언론들이 또 그렇게 보도하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겨레가 그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 이렇게라고 그렇죠. 하는 용어를 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무슨 그 허위 인터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고요.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검찰발로 음. 사실상 흘린 건데 네. 피의 사실 공표를 한 셈인데요. 예. 상당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무튼 저 말씀하셨듯이 그 두 사람의 돈 거래 1억 6,200억인가요? 뭐 이제 네. 본인들은 책값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뭐 일단 여당에서 굉장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죠? 익명의 뭐 관계자로 보도해달라 하면서 대통령실 성명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지금 김은희 홍보수석인가요? 그렇게 예. 한 걸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대선 공작 그죠? 뭐 허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그 대선의 어떤 그 정치 공작 비슷한 그런 행위로 하고 나서 정확히 이틀 뒤에 검찰에서 이제 대선 조작 여론 개입 특별수사팀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예, 검찰 수사도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저희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수사는 이거는 그 이른바 대통령 보위 수사다. 대통령을 저 보위하기 위한 그런 수사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위 수사이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그 사직동 팀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맡는 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검찰이 이 하명 수사를 대통령실에 하명 수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앞뒤 서로 선창 후창 하듯이 예, 이게 딱딱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과정을 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수사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실의 이제 하명 수사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도 이제 뭐 검찰 관계자들 쭉 말들을 보면 이
이 보도로 인해서 이게 대선에 이제 뭐 하여튼 영향을 주려고 했던 뭐죠? 기획한 그런 범죄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검찰 수뇌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이제 한동훈, 이원석 이 투톱 체제로 지금 검찰이 가고 있는데 윤석열 사단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죠. 이 뭐 좌장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이 사람들의 시각은 그러면 이 보도가 없었다면 더 큰 표 차이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대선 때. 그래요? 예, 뭐 그런 거 아니 저는 이제 짐작컨대. 예. 예. 아,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 수사를 수사팀을 표차를 많이 못 눌린 그러니까 가까스로 늘린 거에 대한 가까스로 이긴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보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일련의 보도들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당시 그 윤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그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나가는 보도들 이런 보도들 탓이 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정당성이 너무 적은 표차로 이기니까 정당성이 좀 그렇죠. 확보가 예, 약간의 조금 좀 더 예. 낮거나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뉴스타파의 그 보도였다. 이런 보도들이다 이렇게 이거죠. 생각했을 그 수 당시에. 있겠네요. 뉴스타파 보도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뭐 JTBC 그다음에 예. 뭐 다른 인용 보도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경향신문이나 뭐 저희 한겨레 같은 경우도 예. 그런 보도들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도의 시작은 사실 그 대장동 일당 중에 하나인 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초기에 했던 진술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거의 부합해죠. 네, 부합하죠. 뭐 김만배가 내가 뭐 당시 그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이 김홍일 중수부장한테 뭐 잘 아는 사이인데 내가 이제 조우영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이 조씨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남욱이 처음에 진술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렇죠.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예. 이제 김홍일 뭐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바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의 직속 상관이었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장 또 있죠. 예. 사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뭐 이제 그 MB 수사 처음에 BBK 그거였죠. 그 수사를 봐주기 수사죠. 예. 그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MB를 구속한 그 수사를 또 지휘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MB를 구속한 그 수사의 어떤 기조를 봤을 때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이 중수부장의 수사는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거죠.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도 지금 버젓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시킨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 MB까지 다 사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그 권익위원장을 임명한 걸 보면 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이 두 분의 어떤 그 각별한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전에 저희 유튜브 팀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이제 화면에 띄웠는데, 예. 저는 처음에 저 어퍼컷이 엄청 어색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퍼컷이라고 하는 게 뉴스타파 어퍼컷 치고 JTBC 어퍼컷 치고 MBC 치고 KBS 치고 YTN 치고 이 어퍼컷이 그러니까 예고였던 거죠. 예. 저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왜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분이 왜 저렇게 어퍼컷을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 저거 다 예고된 거였다. 우리가 너무 쉽게 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섬찟하네요. 예. 그 어퍼컷, 지금 어퍼컷 당한 사람이 지금 한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매우 위축돼 있어요. 언론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맞습니다. 그렇고 지금 뭐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검찰이 지금 사실상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통치 기구의 전위부대처럼 지금 돼 있으니까 검찰이 뭐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그 저희 연결의 기자들이 이제 뭐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신원, 김행, 뭐 또 후보자들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유인촌 후보, 네. 다들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거, 그걸 좀 협조를 받으려고 했더니 다들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지난번에 한번 그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MBC. 예, 그래서 여기자, 이제 예. MBC 기자가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그런 거 겪고 나니까 네. 국회 보좌관들도 이제 위축된 거죠, 그런 네. 부분이.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압수수색이라 하는 건 음, 당해보지 않으면 물론 저도 뭐 저기 경찰 검찰 수사는 많이 받았지만 압색은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네, 이게 언제 또 윤석열 정부의 어퍼컷이 또 저한테 네.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예, 아니 없어야죠. 저 어퍼컷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예. 그 검찰의 허위 인터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보도를 했죠. 그 네.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이춘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11년 윤석열 수사팀이 그러니까 당시는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죠.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을 2번이나 조사하고도 네. 기소를 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예,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즉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확정되거나 무슨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네. 무슨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검찰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게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조 씨가 지금 대장동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조우영 씨 진술이. 네, 근데 지금 조 씨의 얘기를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이 다 틀리니까 그때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피의자 뭐 그때는 참고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피의자의 그 피의자성이 강한 그 이른바 수사 대상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그 대장동 관련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검찰이 그렇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뭐 그 당시에 여기 대장동 관련 수사 기록이 아예 그 부산저축은행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기소를 안 했으니까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야, 참 이거 과거의 검찰의 어떤 그 과거 검찰이 했던 모습들과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출입할 때 검찰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그래도 이 논리적으로 말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과거 본인들이 소장파 검사할 때는 그렇게 수사 안 했거든요. 정말 응? 이게 딱딱 이게 왔고 그 딱딱 맞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일선에 있는 그 팀의 수사 검사들이 하는 행위들은 좀 어떻게 쉽게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예. 아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이준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15년에 수원지검이 조우영을 대장동 사업 그렇죠. 대출 네, 알선 똑같은 걸로. 관련해서 네. 구속했고 실형까지 네.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원까지 다 예. 네, 마무리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그럼 도대체 2011년 4년 전에 윤석열 수사팀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런 게 말이죠. 어? 예. 그 조우영을 안 부른 것도 아니고 네. 2번이나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때- 뭐 한 거냐? 진짜 네. 커피만 마시고 만 거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오히려 그때가 더 이른바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었고 훨씬 더 증거도 많이 있을 거고 진술도 더 생생할 거고 그죠? 근데 그로부터 무려 4년이나 지난 뒤에 응? 구속할 정도, 기소할 정도의 그런 범행이라면 그때 발견했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아니 때. 발견하려고 했으면 못 발견했겠습니까? 그 대장동 사업에서 받았던 게 1,100억 원 네, 정도가 되는 상당히, 굉장히 큰 돈이지 예, 큰 않습니까? 거였고 알선 무슨 이름 10억, 20억도 아니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대장동 일당의 사업 자금이 된 거죠. 거기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잘 보면. 적발이 됐다면
지금 뭐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검찰이 얘기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없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그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언론의 본령이에요, 사실. 이게 저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우리 직업적 소명이죠, 그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사실은 명시하고 예.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라고 사실은 언론의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예. 가치를 부여해 준 거거든요, 헌법이. 예.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하여튼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위축돼 있고. 네. 근데 뭐 예전에도 뭐 우리 선배 또 기자들은 선배들은 또 그 이른바 혹독하다는 그 그렇죠. 예,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 또 다 할 말하고 다 기사를 썼으니까 뭐 또 견뎌 나가야겠죠, 예. 꿋꿋하게. 예.